여수 광양항의 제2석유화학부두가 마침내 준공됐습니다. 채선율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LG엘로비전이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이달 우리 지역 주요 이슈를 살펴봅니다. 주요 키워드로는 기부와 관광이 꼽혔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가 전남 지역 시군 버스 요금 인상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남도가 유류비 증가분의 30%를 지원하는 만큼 버스 요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달 광주와 전남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가 기준치를 밑돌았습니다.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하락한 85.9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지난 2020년 공사가 시작됐던 여수 광양항의 제2석유화학부두가 마침내 준공됐습니다. 그동안 여수 광양항은 인천이나 부산 등에 비해 높은 선박 대기율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했는데요. 이번 제2석유화학부두 운영이 채선율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여수 중흥동의 제1석유화학부두. 울산에서 석유화학 제품을 실어온 선박이 하역 작업을 준비합니다. 빠르면 6시간 안에 상하차 작업이 완료되지만 이곳의 경우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10시간 이상 소요되면서 선사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네, 많이 넣습니다. 저는 자체가 펌프 용량이 자체가 작아. 우리 본선에서는 한 300 나가는데 저는 받는 양이 작아갖고 풀로 나가도 작게 나가요. 시간은 11시간, 12시간씩 걸리고. 배가 항구에 정박하지 못하고 12시간 이상 바다에서 대기하는 비율을 채선율이라고 말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제1석유화학부두의 평균 채선율은 37%. 같은 기간 여수와 광양 지역 부두의 전체 평균 채선율 역시 4%로 울산과 인천 등에 비해 2배 이상 높습니다. 하역 작업이 늦어지는 만큼 사용료 일부를 면제해줘야 하기 때문에 채선율 개선은 부두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2018년부터 제2석유화학부두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제2석유화학부두는 만톤급 선박 2대가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규모로 해마다 물동량 200여만 톤을 추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노딩함의 하역 능력보다 배가 되어서 지금 현재의 석유화학부두의 하역 능력은 204만 톤이지만 그게 버금가는 더 이상의 하역 능력을 발휘해서 이 석유화학부두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채선율을 제로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와 함께 오는 2025년까지 노후된 낙포부두의 리뉴얼 공사 등을 완료해 채선율 1%대에 도전한다는 계획입니다. 항만의 경쟁력으로 꼽히는 낮은 채선율. 제2석유화학부두 운영으로 여수광양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의 종합물류창고 건립을 위해 국양로지텍과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국양로지텍은 국적선사인 장금상선이 출자한 물류회사로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의 물류창고 건립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종합물류창고가 조성되면 해마다 8만 TEU 물동량과 신규 일자리 100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가 시군 버스 요금 인상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정책회의에서 최근 연료비 상승 등으로 대중교통을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 압박이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남도가 유류비 증가분의 30%를 버스 회사에 재정 지원하는 만큼 버스 요금이 인상되지 않도록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2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기준치를 밑돌면서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가 조사한 2월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85.9로 지난달보다 0.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지수도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하락한 90.2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인 CCSI는 기준치 100이 넘으면 평균보다 낙관적이고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이라는 뜻입니다.
LG엘로비전이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이달의 우리 지역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언론에 보도된 전남 지역 주요 키워드는 무엇인지 김신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언론에 보도된 전남 지역 주요 키워드입니다. 이달의 가장 큰 이슈로는 기부가 꼽혔습니다. 연관 키워드로는 고향, 홍보, 동참이 눈에 띄는데 시행 2달째인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기사가 쏟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역 간의 상호 기부가 이어지고 일반 시민들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하지만 시행 초기인 만큼 개인만 기부에 참여할 수 있고 500만 원 한도가 있는 등 제약이 많은 상황입니다. 동부권에서는 관광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등 굵직한 행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연관 키워드로는 관광객, 유치, 국제 등이 떠올랐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순천에서는 10년 만에 열리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순천시는 이달까지 모든 공사를 마치고 3월 한 달 동안 리허설을 진행한 뒤 4월 1일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광양에서는 다음 달 10일부터 전국 첫 봄꽃 축제인 매화축제가 4년 만에 매화마을에서 열리고 여수에서는 거북선 축제가 5년 연속 전남 대표 축제에 선정돼 올해 축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서부권 이슈로는 시내버스가 많이 언급됐습니다. 연관 키워드로는 중단과 재개가 꼽혔는데 멈춰섰다 다시 운행하기를 반복했던 목포 시내버스 사태와 관련이 깊습니다. 지난해 10월과 12월 목포 시내버스가 2차례 운행을 중단하면서 발이 묶인 시민들은 버스업체와 행정기관의 무책임함 속에 불편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우여곡절 끝에 최근 업체 대표가 사과하며 버스 운행은 정상화된 상황. 하지만 업체 측이 대대적인 노선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며 재파업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고 있어 언제 또 버스가 멈춰설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보는 2월 전남 주요 이슈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송진호 전 목포시 체육회장이 38대 전라남도 체육회장에 취임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송진호 신임 회장은 21일 남학 스카이웨딩 컨벤션에서 취임식을 갖고 전문 선수 발굴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힘쓰면서 지역 체육인들의 복지 정책을 높이는 일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대표급 우수 선수를 적극적으로 발굴 확보하고 각종 체육대의 적극적인 지원, 확대를 통해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목포대와 순천대를 비롯한 5곳의 국립대 총장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의대 신설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목포대와 공주대, 순천대, 안동대, 창원대 등 국립대 5곳은 2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의대 설립에 필요한 의대 정원 배정과 의료 인력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의대나 부속대학병원 설립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면담 과정에서는 각 국립대학의 의대 설립이 필요하고 지역에 정주하면서 공익적인 의료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4급 승진자 3명을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3월 1일자 인사 규모는 735명으로 승진 169명, 전보 114명, 명예퇴직 27명, 신규 임용 60명 등입니다. 4급 승진자는 여서경 행정과 조직법무팀장, 노병수 정책기획과 사학정책팀장, 김종만 재정과 재산관리팀장이며 역량평가를 통해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2명이 5급으로 승진했습니다. 6급 이하 전보 인사는 개인의 직무 능력과 희망지 등을 고려해 114명이 배치됐습니다. 최근 지속적인 은행권 금리 인상에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중 금리가 5% 이상인 대출의 비중은 28.8%로 지난 2013년 이후 9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전년보다 무려 9.6배나 커진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성과급과 퇴직금 등으로 돈잔치를 벌인다는 소식은 서민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론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자 은행권이 부랴부랴 금리 인하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KB국민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55%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21일부터 우대금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실질 금리를 낮췄습니다. 금리 인하가 기대만큼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은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민들은 3년 후 금송아지보다 당장에 물 한 모금이 필요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양식장 바지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해경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목포 해경은 21일 아침 6시쯤 신안 안좌도 인근 해상에 있는 바지선 A호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화재를 진압한 뒤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재 당시 바지선에는 승선원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남도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시책에 460억 원을 투입합니다. 전남도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100명대 진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50%를 줄여 교통안전 선진지역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은 농기계 등 개인형 이동장치 집중관리,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교통약자 우선 배려, 보행안전을 위한 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입니다. 한편 전남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7년 387명에서 2021년 200명으로 48% 줄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순천 지역 단성 중학교 3곳을 남녀공학으로 추진합니다. 대상 학교는 순천여중과 순천이수중, 순천동산여중으로 원도심 중학교 학생 배치와 원거리 통학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합니다. 한편 전남 지역 중학교는 255개교이며 이 가운데 남성, 여성 중심의 단성학교는 47개교,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겨울에 열리는 강진 청자축제에서 증강현실을 활용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청자축제 증강현실 행사는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우리 동네 보물찾기를 내려받은 뒤 고려 청자요지 일원에서 보물찾기를 실행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숨겨진 청자를 모두 찾은 관광객 선착순 100여 명에게는 강진사랑 상품권 5,000원 또는 기념품이 주어집니다. 목포시가 전기차를 구입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일부 지원합니다. 목포시는 올해 상반기에 승용이나 초소형 전기차 166대, 전기 화물차는 89대를 보급할 예정으로 승용차는 최대 1,430만 원, 화물차는 1,9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은 1년에 2번에 걸쳐 나눠서 진행되고 상반기의 경우 화물차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승용차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무안군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수산물 양식업 등을 하면서 농사역 전력을 사용하는 농가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전기요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의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한전 고객번호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무안군이 농식품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무안군은 지난 15일과 16일 현경면에서 주민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식품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토지 편입에 따른 생계대책 마련과 친환경 기업의 입주를 당부했습니다. 무안군은 현경면 동산리와 양학리 일원 91만 제곱미터 부지에 농식품 산업단지를 조성해 신선 농산물 관련 상품을 제조하고 데이터 센터 등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